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1부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이 마련되어 있죠.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까지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주 일요일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당원 개정안을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주에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한다라는 당원 조합 이제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새롭게 규정을 했는데요. 오늘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제 해당 조항에 대한 의결에 나섰는데 네. 부결됐습니다. 제가 이때 대본을 쓰고 있었는데 전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본을 그렇죠. 쓰다가 급하게 수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당원 개정 의견 찬성이 47.35%로 제적 과반이 안 돼서 부결로 확인이 됐다면서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저도 뉴스 속보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역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 전통이 강하고 뿌리가 굉장히 깊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괜히 민주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 지도부가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또 당무위까지 통과했으면은 중앙위원회는 요식행위절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결과는 그렇죠. 달랐습니다. 예. 뭐 결과를 놓고는 친명계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가 많이 먹혀 들어갔다. 친문계는 아직 탄탄하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민주당은 아직도 민주주의 정신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어떤 기구냐면은요, 그 전국 대의원 대회 보통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국 대의원 대회 수임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800명인데 현실 시점에서 제적이 556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당원 개정안에 268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과반이 안 되는 47.35%인데 다른 안건들도 오늘 안건이 올라간 게 있거든요. 총 네. 3건인데 예. 의장단 선출권, 전국대회 의장단 선출권은 94%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강령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이건 83% 압도적으로 통과됐는데 당원 개정안만 안 됐거든요. 당원 개정안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그동안에 받아왔는데 하나는 당원 80조 개정안. 이것은 이제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조항인데 네. 처음에는 기소가 아니라 이제 하급심 유죄 판결로 하자라는 논란이 있다가 현행 그대로 하되 그 구제할 수 있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수정안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그 당원 개정안 14조 2안 신설안입니다. 이건 이제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대한 것인데 전국 대의원 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 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인데 이것이 이제 부결된 거죠. 이 당원 개정안이 통틀어서 부결된 건데 그래서 민주당 중앙위원회 끝난 다음에 긴급히 비대위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 80조 개정안 그러니까 전원 투표에 대한 것만 빼고 기소 당직자와 관련된 80조 그 개정안만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기소 시 직무정지 이 당원 개정안만 올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만 이제 80조 개정안만 올려서 내일 당무위를 열 거고요. 모레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뭐 지금 권리당원 전원 투표와 관련해서 이 당원 개정을 놓고 친명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었고 이 투표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권리당원 전원투표 당원 신설 두고 이제 비명계는 반대를 했고 네. 친명계는 찬성을 했던 상황인데 비명계에서는 이제 이재명 사당화다 아니면 뭐 히틀러다 이런 표현까지 좀 거센 표현이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그렇게는 안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비이재명계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도 1930
1933년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켰다면서 이번 이 권리당원 투표 우선제를 독일 나치식 제도에 좀 비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친명계 의원들도 맞섰죠. 정청래 의원은 전당원 투표가 문제면 국민투표도 문제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일단 비명계에서 이렇게까지 이 전원 투표, 당원 신설에 반대해왔던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비명계의 입장이 반영이 된 거죠. 통과가 네. 된 건데 사실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전당원 투표를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네. 당장 기억나는 것만 해도 작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낼 수 있도록 보궐선거 원인 제공하면 후보 못 고치도록 과거에는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당원 예. 그거를 개정하는 그걸 할 때도 전원투표로 그다음에 전원투표로 표현했죠. 그렇군요. 전원투표한 네. 적이 있었죠. 예. 열린민주당과 합당할 때도 전원투표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을 고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했는데 이거 지금 이 투표가 현재 당원에 없습니다. 당원에 없습니다. 지금 전당원 투표가 당원에 없습니다. 당원이 아닌 하위 규범인 당규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당원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당원의 권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예. 당의 정책 위반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네. 개념 정도로 언급하고 있고 당원을 보면은 전당원 투표가 자세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당규에 있는 것을 당원으로 옮기고 그거를 아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 것이 그 의도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전당원 투표의 경우는 3분의 1 투표하고 과반 찬성이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모든 회의는 일반적인 뭐 전국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할 것 없이 모든 대부분의 회의들은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인데 유독 전당원 투표만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을 쉽게 낮추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전당원 투표, 과반 투표하면은 참 표결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 문제는 지도부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명계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주요 현안 결정할 때 반대 의견이 많은 거 이거는 중앙위원회라든가 의원총회라든가 건너뛰고 무조건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차피 당내 여론은 이재명 의원 측의 강성 당원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면은 주요 정책 그냥 건너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러니까 박영진 후보라든가 친문계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놓고 이재명 사당화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문제가 됐었던 전 당원 투표. 당원 개정안이 이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을 뺀 당원 개정안이 내일 그러면 이제 상정돼서 당무위 또 그리고 오늘 한 것처럼 중앙위 또 통과돼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모레 중앙위를 통과되는데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전원 투표 부분은 삭제되고 예. 당원 80조 그러니까 윤리심판원 대신에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는 조항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회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을 통해서 유출이 돼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공식 일정이 원래 경호상의 문제 소지가 있어서 기밀로 취급이 되는데요. 오늘 김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에 이제 윤 대통령의 26일 대구 지역의 일정이 좀 네. 구체적으로 올라온 겁니다. 방문 일시, 장소, 집결 장소까지 정확하게 공지가 됐고요. 이게 이제 출입 기자단에 대해
기자단에게 비보도 조건으로 사전에 공지된 일정보다 좀 더 세부적인 그런 일정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대구 일정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 입장을 냈는데 정치한 지 26년이 되고 많은 대통령을 거쳤지만 영부인 팬클럽이 있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제 그만하시고 해산하라. 나라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보안 사항인데 이게 어떻게 팬클럽에까지 알려지게 된 걸까요? 뉴스 인해주시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이 그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 대구 방문 일정을 팬카페 건희사랑의 운영진이 네. 공지사항에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이용자가 댓글로 올린 거거든요. 아, 이용자가. 그러니까 팬카페를 통해서 지역 일정이 공개됐다, 유출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만은 팬카페가 공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거죠. 팬카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공지가 거죠. 아니고 공지사항은 아니었네. 누가 그 댓글로 그러니까 게시글이나 이렇게 올린 자유 게시판 이런데 올린 글이라는 거죠. 결과에 어떻든지 간에 대통령의 외부 일정이 이렇게 SNS 돌아다니는 거 잘못됐고 그렇죠. 어처구니 없는 예. 일이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대통령 외부 일정은 대입입니다. 물론 이제 비밀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입으로 분류가 되는데 경호상의 이유로 보통 기자들에게 행사 종료 시점까지 일정 자체가 대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일정도 취재 기자들에게 비보도 조건으로 이제 경호 엠바고로 보통 표현하는데 지역 방문 일정이 있고 이 중에 현장 방문이 있다. 이 정도로만 공개가 됐는데 팬카페를 통해서 노출된 장소, 시간 더 상세하게 노출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팬카페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예. 문제는 어떤 경로로 유출했는가. 그러게요. 이것이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측에서도 지금 파악 중인 것 같습니다. 고위 관계자가 이제 경호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특정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마음을 보태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마음을 보태주려고 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설명으로는 또 아주 조사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측 단계인 것 같은데 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방문하는 지역인 그 대구시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원이라든가 현역 의원이라든가 보좌관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행사에 참여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네. 이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이 아름아름으로 알려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팬카페에 댓글을 단 이용자의 마음은 무슨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것보다는 대통령의 방문을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힘이 돼주고 싶다. 네, 예. 그런 힘을 보태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장 경호처 입장에서는 정말 아슬아슬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일정을 바꿀지 여부는 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일정 바꾸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언론 통해서 장소 시간 다 공개가 그러니까요. 됐더라고요. 결국 그거. 이제 대통령실 해명은 당원을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원을 통해서 유출됐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철험의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이 지난 22일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금 철험회 소속 김승원, 장경태, 황운하 의원 그리고 무소속 김영배 의원 등 12명 같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당 지도부도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진성준 원내수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을 검찰, 경찰에게 그대로 맡겨놓으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5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김혜경 씨에 대한 물타기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 겨냥해서 관저 의혹 또 인사 문제 국정조사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당론으로 제출을 한 거고 오늘 특검법은 아직까지는 당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에 맞대응하는 카드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권이 검찰 경찰 동원해서 김혜경 씨를 겨냥하면은 우리도 맞대응 카드 있다. 뭐 이런 식의 대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관심은 특검법이 법안이 과연 민주당의 당론으로 이어질지 만약에 그럴 경우에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 상정 자체가. 네. 그리고 어찌어찌 본회의에 통과돼서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로 가더라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까? 이제 물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의장이지만은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본회의 안건으로도 상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는 보니까 그러면은 패스트 트랙도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이제 여야 간의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서 정쟁 양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오매불망 체리 따봉, 그렇죠.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시길 바란다라고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뭐 이 내용은 뭐 이어지는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주요 뉴스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추은호 해설위원 또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